먼저 지금 서울의 역전세가 얼마나 심한지 대표적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지는 서초구의 대표 단지죠. 3,400세대 대규모의 반포자이입니다. 국민평형인 전용 8사가 21년 10월 22억에 전세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이후 몇 달간 최고가인 22억에 몇 개의 거래가 더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거래를 보시면 12억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이버 매물 최저가도 12억입니다. 20억 이상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집주인분들은 지금 만약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면 8억에서 10억이 필요하겠네요. 좀 더 살펴보면 이걸 보시면 30억에 매수하면서 전세를 19억 끼고 산 거죠. 계약 기간이 23년 7월까지니까 앞으로 몇 달 뒤에 7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겠네요. 물론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22년 5월에도 전세 최고가인 22억에 거래됐었는데요. 보시면 36억에 집을 사면서 22억을 전세로 끼고 샀죠. 계약 기간이 내년 5월까지인데 내년 5월에 전세 가격은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참고로 올해랑 내년에 강남 서초에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전세 현상이 매매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로부터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아파트를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차액으로 몇 억이 필요한데 돈 구하기가 쉽지 않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로도 바로 증명이 되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올해 1월에만 허그에서 1,700억을 대위 변제했고요. 즉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허그가 한 달 동안에만 1,700억을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죠. 이건 1년 전인 22년 1월 523억 대비 3.2배나 급증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올해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전세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경우 계약 만료 시 필요한 금액도 지금보다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건 세입자를 구했을 때 얘기죠. 세입자도 못 구할 경우 전세금 차액이 아닌 전세금 전체에 해당하는 자금이 필요하죠. 결국 이런 상황들은 올 하반기 경매 물건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엔 보증기관, 허그가 대표적이죠. 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줍니다. 이걸 대위변제라고 하는데요. 이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허그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돈이 없는 등을 이유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경매 절차를 통해서 낙찰이 되면은 이로부터 배당을 받게 됩니다. 낙찰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허그 등 보증기관이 빵꾸난 금액을 다 회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둘째,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엔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을 근거로 집주인의 재산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집주인이 다른 재산으로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어렵죠. 그럼 경매로 이어지게 되겠죠. 경매를 통해서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해당 집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리해보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근데 이런 역전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 경우에 경매 물건의 소유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미 돈을 빌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해봤을 텐데요. 경매에 들어가면 소유자는 현재 나와 있는 동일 평형 매물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에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죠. 지금 같은 하락장의 경우에 웬만한 상급지 아닌 이상 아파트라도 유찰 2번은 기본으로 깔고 가죠. 서울의 경우 한 번 유찰 시 20%씩 감가되기에 유찰 2번이면은 최초 경매 시작가의 64%죠. 인천과 경기도는 한 번 유찰 시 30%씩 감가되기에 유찰 2번이면은 최초 경매 시작가의
49%가 돼버립니다. 물론 이건 최저 입찰 가격이기에 낙찰 가격은 그 위에서 결정이 되겠죠. 경매에서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는 현재 매물 최저가보다 더 낮게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거죠. 팔려서 빚을 청산하고 남은 금액을 챙기는 게 소유자 입장에선 최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경매가 진행되면은 이 아파트 등기부에 경매가 개시됐다는 내용이 뜨거든요.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꺼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욱 낮은 가격에 내놓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매 대금이 전세금이나 뭐 기존 권리, 근저당 같은 게 있겠죠. 이것들을 다 말소시킬 수 있는 금액이라면은 문제없이 거래가 될 수 있는데도 말이죠. 경매가 진행돼서 발생할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소유자는 가격을 더 낮추면서 어떻게든 팔려고 하겠죠.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식의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보시면 허그에서 대위 변제를 한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작년 7월까지는 괜찮다가 8월부터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1월이고요. 올해 내내 이 금액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더구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물량까지 고려하면은 올 하반기에 생각 이상의 임팩트가 시장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최저가를 뚫고 내려가면서 몇 개씩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강한 하락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경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이자 부담 등에 시달리면서 간신히 버티던 소유자들 또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스트레스 받던 그런 소유자 등등 한계에 도달하기까지 얼마 안 남은 소유자들은 하락 분위기가 다시 강해지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 같이 던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급락세는 아니겠죠. 그래도 큰 하락세 이후 잠잠하던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만은 아닐 테죠. 그래도 가능성 높은 이유 중 하나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락의 이유를 모르면 우물쭈물하면서 지켜보다 끝난다는 겁니다. 모르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행동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